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누구나 불의의 사고,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면요, 어김없이 너무나 큰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든 수술이 입원을 동반하진 않지만 입원을 하게 돼도요, 여러분들이 퇴원 후에 일정 기간 휴식을 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대비책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점점 더 보장이 커지는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새로 나온 보험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치매 적금, 연복리 2.5%를 키워드로 적금으로도 쓸 수 있는 치매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인데요. 10월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되는 보험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최근에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요,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부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적 건강보험을 가입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실비보험 물론이고요, 암보험에 종합건강보험까지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자, 그런데 진단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온 뜨끈뜨끈한 수술비 보험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김정덕 전문가님과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강의를 맡은 김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수술비 보험이 언젠가부터 최근 들어 굉장히 뜨겁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보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나 했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병원비 돌려받는 실손 보험이 기본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또 갱신될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죠.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건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료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칙칙하고 눈이 안 보여 하면 백내장이다, 녹내장이다, 황반변성이다. 우리가 시술해서 눈을 고쳐서 씁니다. 자, 관절이 다 닳았어요. 어깨 관절이 됐든 무릎 관절이 됐든 어디 고관절이 됐든 관절이 다 닳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인공관절 삽입해서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인공관절 시술해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만약에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계장치를 삽입해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우리가 의료 혜택을 보는 건 좋은데 반면 경제적인 비용도 똑같이 부담이 되더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수술비 보험이 뜨겁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자, 실손보험 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다. 자, 실손 의료비는 어떻게 해요? 가장 좋죠.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든 진단을 받든 수술을 하든 내가 병원에서 쓰는 병원비를 바로 돌려받는 게 실손보험이에요. 그런데 실손보험은 유일한 단점 딱 하나가 있죠. 바로 갱신입니다. 갱신. 갱신인데 어떻게 해요? 이 갱신이고 병원에서 검사하고 쓰는 모든 비용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아파서 검사받고 치료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병원에서 어떤 의사의 권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 쇼핑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갱신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는 그 손해율을 누구한테? 고객한테 전가가 되죠. 그래서 이 고객은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위험률도 있고 또 물가 상승도 반영이 되고 가장 큰 거는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 손해율도 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가 굉장히 좋은 건 알지만 갱신인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진단비는 어떻게 해요? 진단비.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 아니면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을 진단을 받았을 때 목돈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실손보험의 보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목돈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비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간병비도 쓸 수 있고 생활비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단비. 진단만 받아도 주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렴하진 않겠죠. 비싸요. 비싸고 또 이런 진단비 같은 경우는 내가 재발했을 때 어떻게 또 반복적으로 주지 않죠. 최초 1회한만 줍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손 의료비와 진단비의 보완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수술비 보험의 장점 제일 큰 건 뭘까요? 지속 치료비입니다. 반복, 재발해도 또 주고 할 수 있는 지속 치료비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도 적다. 자, 수술비 담보에는 질병 수술비도 있고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있습니다. 자, 작은 1종 수술비부터 5종 수술비도 있고 어느 보험사에서는 오늘 112대 수술 특약까지 새로 선보이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내가 이런 수술 특약을 다 갖고 있을 때 다 중복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 이 여러 가지 수술 특약을 전부 준비를 하게 되면 작은 질환부터 큰 질환까지, 적은 질환에서 큰 질환까지 중복으로 받다 보니까 굉장히 큰 질환에 대해서는 크게 보장받아서 진단비처럼 받아서 치료비나 생활비나 간병비도 쓰는데 손색이 없다더라. 그래서 실손 의료비와 진단비의 대체 자원으로 이 수술비 보험이 최근 들어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보험 상품이라는 거죠. 자, 수술의 종류에는 아직까지도 관열 수술이 있고 비관열 수술이 있습니다. 자, 관열 수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술 기구 조작을 하면서 육안으로 보면서 절개하면서 하는 게 바로 관열 수술이에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관열 수술이고 지금도 굉장히 뇌나 심장에 큰 수술을 할 때는 관열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뇌 내시경이라든가 아니면 복강경화 수술 아니면 흉곽경화 수술 이런 것도 다 관열 수술로 인정을 해주더라. 자,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술에는 비관열 수술이 있어요. 육안으로 피부를 꼭 절개하지 않더라도 어떤 동맥이나 정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통해서 복강경을 통해서 하는 수술들이 바로 비관열 수술이죠. 모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수술 특약도 관열일 때 얼마, 뭐 300, 500, 비관열일 때는 뭐 300, 100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주는 상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을 알아볼 때는 관열과 비관열을 구분 없이 잘 주는지 아니면 관열일 때 굉장히 많이 주지만 비관열일 때도 뭐 적지 않게 주는 거 이런 거를 잘 보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18년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사망률은 암입니다. 암. 그리고 그 밑에가 심장이나 폐렴이나 뇌혈관이나 뭐 당뇨, 간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뭐 치매라든가 아니면 고혈압성 질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지금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암이 굉장히 높죠. 악성 신생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손보험을 준비하면서 암보험이나 암 수술비를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기존에 또 실손보험 준비하면서 안에 특약으로 암진단비나 암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립암센터 통계 자료를 보면 이렇게 사망률이나 발병률이 암이 1등임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 10명 중에 암보험 가입된 사람은 4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객님들 만나서 상담을 해주다 보면 암보험 하나쯤은 없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들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암 진단 받은 암 환자 수에서는 암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반도 안 되더라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수술비 보험에서는 2위, 3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심장이나 폐나 뇌혈관 아니면 당뇨, 간질환, 만성 하기도, 고혈압성 질환 이런 모든 질환들이 바로 이 수술 특약 안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나 아니면 실손 의료비 대체 자원으로 수술비 보험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어느 모 보험사에서 기존에 있던 수술 특약의 보장의 범위를 더 넓혀서
112가지나 되는 보장을 해주는 수술비 특약이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가 됐는데 가지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보장의 범위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112대에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제한세에 보면 112가지에 대한 수술이 2,000만 원 하면 이 전체를 다 그렇게 주는 건 아니고 112가지 중에서도 안에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큰 질환에 대해서는 크게 주고 작은 생활 질환에 대해서는 좀 작게 주고 그래서 큰 질환을 받았을 때 어떤 생활비라든가 간병비를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제 작은 질환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어느 경제적인 부분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보통 15대 질환 112대 수술 특약 중에서 15대에서는 2,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000만 원까지 가입하는데 이쪽에가 아까 보면 2018년도 통계에 나왔던 폐렴, 신장, 고혈압, 뇌혈관, 간 질환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은 2,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 그중에서 또 24대에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에는 이제 결핵, 또 녹내장. 그전에는 예전에는 뭐 7대다, 16대다, 뭐 21대다 했을 때 이런 녹내장도 다 이렇게 크게 주는 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또 진단받는 환자들도 많이 늘어서 보험사가 이렇게 큰 질환과 작은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 차등을 조금 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112대 중에서도 이제 22대, 우리가 가장 흔한 이런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추간판 장애, 이 디스크죠. 이런 거 아니면 어떤 난소의 양성종양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수술할 때마다 이 22대에 대해서는 150만 원. 그리고 이제 뭐 백내장이라든가 치질 같은 경우는 또 실손의료비에서 잘 보상이 안 되잖아요.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쪽에서만 보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실손의료비가 있으면 또 중복으로 커버를 해서 준비를 하셔도 돼요. 그중에서 이제 112대 중에서 가장 목록이 많은 게 바로 49대예요. 요게 대해서 이제 회당 100만 원씩 주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하면 뭐 암 수술비 이렇게 따로 특약을 같이 가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21대다, 뭐 7대다, 101대 수술 특약을 갖고 있어도 내가 암 진단 받아서 암 수술하게 되면 이 수술 특약에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출시된 이 112대 수술 특약에는 이렇게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위암이나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도 수술할 때마다 수술 회당 100만 원씩 준다. 이제 기존에는 암 수술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이런 특약을 갖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아서 금액을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술 특약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부분 이제 뭐 암 진단비도 좋고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도 좋고 또 암 수술비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수술비 이렇게 많이들 가입을 하시잖아요. 자, 허혈성 심장 질환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허혈성 심장 질환 외에도 굉장히 많이 발병되는 심장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심장 판막 질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 좋아서 진단비가 좋아서 협심증이라 어떤 진단받거나 수술할 때 그런 보험들을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허혈성 심장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특약에는 코드 자체가 I20에서 25밖에 안 돼요. 여기에가 허혈성 심장질환 코드입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보통 이거를 제외한 심장질환의 코드는 이 코드 안에 안 들어가요. 자, 심장 판막 질환은 I39, 빈맥은 I40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럼 심장 판막 질환 이런 게 뭐냐 이제 이러면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내 몸의 기능들이 노화가 돼서 재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피가 들어가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심장에 들어가는 그 문이 4개가 있대요. 문이 미닫이 문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오래오래 쓰다 보면 노화가 돼서 피가 들어가서 못 나오게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심장 판막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허혈성 심장 질환에는 안 들어가죠. 그지만 어떻게 들어가요? 아까 112대 질병 수술에는 들어가겠죠. 빈맥이나 부정맥은 같은 질환, 연관된 질환이에요. 빈맥이나 부정맥은 뭐냐면 맥박이 정상적으로 안 뛰는 거예요. 맥박이 불규칙한 거죠. 불규칙하게 뜨는 거는 부정맥. 그리고 정상의 맥박보다 더 많이 뛰는 게 빈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제세 동기 이런 거를 우리 심장
기능에 삽입을 하죠. 이런 게 다 수술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워낙에 뇌혈관이나 허혈성에 대한 좋은 담보들을 소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못지않는 이런 기타 심장병 질환도 굉장히 많다더라.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112대 질병 수술에는 이런 수술 특약도 굉장히 다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납입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에 관심이 있고 하는 나이대가 대부분 40대부터가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건강이 이제 걱정되는 나이에 돌입을 하시는데 이 납입면제가 기존에는 뭐 암 진단 받거나 이랬을 때 딱 암 진단비에 대한 보장보험만 빠지고 나머지는 또 계속 내는 그런 이렇게 했었지만 그때는 또 지금의 보험보다는 또 보험료가 조금 저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납입면제가 되면 내가 돈을 안 내고 보험 만기 때까지 그냥 전체 내가 가입한 특약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습니다. 자, 납입면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외부로부터 다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했을 때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오면 납입면제가 되죠. 그리고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 그죠? 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갑상선이나 뭐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이런 유사암에 대해서는 제외하지만 위암, 간암, 폐암, 일반암 모든 암 진단 받았을 때와 또 뇌졸중, 뇌졸중에는 뇌출혈도 있고 뇌경색도 있죠. 뇌졸중, 또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 받았을 때도 납입면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기 폐질암, 말기 간경화 이런 진단, 또 말기 신부전 진단. 그래서 이 8가지의 8대 납입면제 기능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면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실질적으로 국민보험인 이렇게 병원비 돌려받는 실손보험이 굉장히 요즘 많이들 고민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많이 오르는데 내가 과연 이거를 80세가 됐든 100세까지가 됐든 나는 이 보험을 장기간 내가 나이 들어서 아팠을 때 병원 가려고 준비해 놓은 거지만 과연 이거를 내가 유지가 할 수 있을까? 계속 오르는 보험료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고민들이 많이 드는니다. 근데 이제 보험을 드는 게 가장 큰 돈 드는 큰 질환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고 또 가장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변동이 없는 납입면제가 있는 이런 보험으로 좀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관심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실손의료비 대신 이렇게 수술비 보완이 뜬다. 그러면 보험을 준비할 때는 보상은 그럼 다 되느냐? 이게 또 관심이 많이 있어요. 보상되는 거. 자, 보상이 되지 않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정신이나 정신 및 행동 장애, 이 코드상에 이 코드가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손보험에 보상이 되지 않는 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보장되지 않는 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은 뭐 임신, 출산, 제왕절개, 불임 수술 이런 거 똑같이 안 되고요. 선천적인 기형, 염색체 이상 안 되고 비만 안 됩니다. 그리고 요실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도 이런 특약에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요실금 같은 경우는 요실금 수술비라고 따로 특약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치액이나 치액, 항문질환이죠. 또 치아, 치과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손보험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쪽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비급여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수술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실손의료비에서도 보상이 안 된다. 왜? 성형이나 어떤 보약 아니면 꼭 이게 중대 질환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외한 모든 부분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진단비나 수술 특약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여기서 특약을 아까 이제 특약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수술 특약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 갖고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중복으로 받아서 금액이 굉장히 커진다고 했었어요. 자, 상해 수술비 50만 원 넣어봤습니다. 상해 수술비. 상해 수술비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다치는 게 바로 상해 수술비죠. 자, 골절이 돼서 골절 수술해. 이것도 상해 수술비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치아가 저기 나갔어요. 그러면 임플란트 한다. 이것도 상해 수술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해 수술비 기본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비 뭐야?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위나 대장 내시경 할 때 내시경에서 용종이 있어서 딱 떼냈다. 이것도 질병 수술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병도 1종에서 5종, 그래서 500만 원까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자꾸 관절이고 이렇게 고장이 나기 때문에 신인공관절 치환술도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150만 원 넣어봤고 또 위나 십이장 어떤 대장의 폴립 같은 거 제거할 때 주는 수술 특약. 그리고 21대 질병 수술비도 500만 원 넣었어요. 21대 질병 수술비에 어떤 게 들어가요? 간 질환이다, 뇌혈관이다, 심장 질환이다, 동맥경화다.
아니면은 결핵이다. 이런 게 다 21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따끈하게 출시된 바로 112대 수술특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112대 수술특약은 최고 2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근데 여러 가지 특약들을 같이 넣기 때문에 제가 1,000만 원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만. 이렇게 했을 때 남성분 30년 납입 90세 만기 보험료 변동 없습니다. 보험료 변동 없고 납입 중에 납입 면제에 해당이 되면 보험료는 내지 않고 90세까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고요. 여성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30년 납에 90세 만기했을 때가 두 분 다 3만 원대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그럼 내가 대략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면요. 우리가 가장 중대한 질환이라고 하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뇌나 심장 질환이죠. 이런 경우도 내가 112대를 1,000만 원밖에 안 넣었지만 여기를 2,000만 원 넣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겠죠. 자, 1,000만 원만 넣었을 때 이렇게 받냐. 질병수술비에서 30, 또 종수술비에서 또 100만 원, 또 112대에서 1,000만 원, 21대에서 500 하게 되면 1,630.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보상을 받겠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1,630이고 나중에 내가 재발했을 때 또 시술을 했다. 그럼 또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받을 수 있고 이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시술로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이지만 어떻게 해요? 관열 수술로 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오종 수술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1,630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병원비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질환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서 내가 본인 부담금의 10%밖에 내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간병비로도 쓸 수 있고 생활비로도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보통 우리 요즘들 엄청 백내장 얘기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눈이 좀 침침해서 가서 안과 가서 질환 받았더니 노안으로 인한 뭐 백내장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내장에 대해서 지금 실손보험에서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 백내장이 굉장히 뜨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내장 할 때도 아까 특약이 여러 가지 특약 들었죠.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112대, 21대에서 각각 나갑니다. 그래서 한쪽 눈 할 때도 어떻게 해요? 100만 원씩, 양쪽 눈 하게 되면 200만 원. 이렇게 작은 생활 질환부터 큰 질환까지 이렇게 수술 특약이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술비 보험이 이렇게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보험료 인상되는 실손보험이라든가 아니면 한 번 주고 안 주는 진단비에 대한 대체 보완으로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험을 항상 준비할 때는 내가 보험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보험은 보험답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들이 뭐 이것저것 다 했다고 똑같이 따라서 하실 건 아니고 내가 실손보험도 있고 진단비도 있지만 현재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서 대체 보완할 수 있는 보험은 꼭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수술비 보험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수술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큰 질환, 중대 질환부터 작은 생활 질환까지 받을 수 있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가 좋은 보험 상품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복으로 또 재발했을 때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치료비의 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라인의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종류의 수술을 보장받는 보험은 101대 질병수술비 보험까지만 들어보셨죠. 오늘은요, 112대 수술비 보험을 처음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진단비를 저렴하게 보완하기에 가장 똑똑한 보험이라고 꼽히는 이 수술비 보험의 이 보장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101대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남녀 대표적인 암으로 꼽히는 위암이나 갑상선 암 등에 대해서도 수술할 때마다 100만 원씩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말 건강 걱정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112가지 수술에 대해서 받고 또 받고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성비를 따져봐도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먼저 이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실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 실비가 안 오르는 실손 보험은 일단 없는 걸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실손 의료비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나 다 동일하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실손보험 자체가 실제로 손해보험 금액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재 이제 보험료 산출 자체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어떤 손해율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안 된 상태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산출된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갱신이 아닌 실손 의료비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 의료비는 나라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보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관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갱신이 아닌 거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물가 상승이나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대한 어떤 위험률 그리고 보험회사 손해율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갱신이 아닌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술비 보험으로 대체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보아 드린 겁니다. 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실비는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실비를 도저히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실 때 이걸 해지해도 괜찮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 보험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요즘 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보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진단을 받으면 더 이상 보험료 내지 않아도 되는 납입 면제 기능이나 그동안 냈던 돈을 돌려주는 페이백 기능 이런 기특한 기능들도 있던데 오늘 소개해 주신 수술비 보험 혹시 이런 기능들 있을까요? 네, 이제 보험회사 상품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페이백 기능은 내가 여태까지 들어간 돈과 앞으로 낼 돈까지 다 주는 게 페이백 기능이고요. 오늘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거는 내가 납입 면제에 해당이 되면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안 내는 납입 면제 기능을 했고요. 이제 상품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납입 면제 기본형으로 하게 되면 오늘 강의와 똑같이 면제만 받는 거고 만약에 납입 면제 환급형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이제 페이백 기능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앞으로 내는 보험료 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근데 실질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조금 더 인상이 되겠죠. 보험회사가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백 기능은 납입 기능 있습니다. 예. 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요, 페이백 기능에다가 납입 면제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비 보험 원래도 저렴한데 여러분들이 낼 돈, 앞으로 또 낼 돈과 함께 그동안 낸 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능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선택해 보셔도 좋겠고요. 요즘 참 수술비 보험의 보장이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보장 넓어지는 만큼 보험료 오르는 거 아닌가 궁금해하실 텐데 보험료 어떨까요? 보장의 범위는 넓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인상이 되진 않았어요. 그동안과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가지수는 늘어나서 보장의 범위만 넓어졌고 이제 그 안에서 뭐 1,000만 원 줬던 질환이 어떤 거는 500만 원으로 떨어졌고 500만 원 질환 줬던 거를 뭐 300만 원 떨어졌고 이렇게 차등이 돼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에서는 가지수는 늘었지만 보험료는 그다지 인상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보험료 부담이 커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김정덕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새로 나온 112대 수술비 보험을 정말 따끈따끈한 보험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아직 내 보험 진단비만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112가지 수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 가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새로 나온 보험 같은 경우에도 40대 기준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리모델링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이렇게 새로 나온 보험들로 여러분들의 보험 리모델링 많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보험 확인, 상담 원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치매 적금 연복리 2.5%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오늘 강진욱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좀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치매 보험이 주제인데 여기 뭐 적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죠. 오늘은 보험 방송인데 갑자기 웬 적금 이런 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은행 적금, 은행 당장 가셔서 내가 적금을 한번 가입하려고 보면 금리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1% 뭐 내지는 1.5% 우대 금리가 예.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연복리예요. 은행에서는 단리거든요. 네. 근데 저는 복리로 가지고 와서 2.5%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평생 연복리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게 치매 적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달까지밖에 없어서 제가 오늘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을 만들었습니다. 살짝만 들어봐도 정말 솔깃해 하실 만한 정보인 게 은행에 내 돈을 넣어놔도 우리가 돈을 뭐 전혀 불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이번 달까지만 빨리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 것부터 봐볼까요? 그럼요. 예. 자, 이제 그 치매 적금인데 2.5%를 했어요. 근데 40세 남자 기준으로 했고 남자가 살짝 여자보다 비쌉니다. 여자가 치매 보험료가 좀 비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자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래요? 남자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세, 45세 이렇게 5년 단위로 했는데 지금 이 옆에를 보시면 맨 끝에 자, 납입을 20년 했어요. 20년 했는데 157%. 그리고 요거를 조금 놔둬서 최대 몇 프로까지 가나 봤더니 80세 되는 시점에 220%. 2배가 넘어요. 와, 그죠? 엄청난데요? 자, 은행 적금은 20년 이상 놔둔다고 해서 솔직히 이 정도 금리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 그런 상품도 없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연복리에 가장 극대화시켰을 때 220%, 45세는 196%, 50세 같은 경우도 80대 되면 172%, 자, 60세도 132%가 되는 이렇게 좋은 이율인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자, 지금 시작하실 때 치매 보험을 든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치매 적금을 내가 가입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때 이렇게 많은 수익률을 되는데 야, 그러면 이게 그 내가 돈을 찾는 거야? 뭐야? 치매 보험이야? 네, 이렇게 쭉 가져가시는데 네. 보통 제가 치매가 언제쯤 걸리나 보면 70대 후반? 네, 75세에서부터 80대까지 되면 예. 치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80세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최대 극대화됐으니까 한 70대 후반, 75세 정도 됐을 때 CDR이라고 하는 치매 척도를 검사하는 오.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미리, 왜냐하면 또 치매도 미리 내가 증후군이 보일 때 그 약을 먹게 되면 늦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치는 없어요. 치매는. 그러나 내가 발병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75세쯤 되면 치매 그 CDR 검사라고 정밀 검사를 한번 내가 받아 보셔갖고 내가 보니까 증후군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치매 적금, 내가 80세에 적금 220%를 찾아서 여행을 가시던 아니면 자녀나 손주에게 정말 한번 크게 써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와, 있고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치매 증후군이 있다. 그러면 자, 경도 치매일 때는 300만 원, 그다음에 중등일 땐 1,000만 원, 그다음에 중증일 때가 2,000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중증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느냐 하지만 중증으로 앓고 계시는 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증이었을 때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 그러니까 좀 그런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양병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사실 중증으로 대신 치매보험 환자를 내가 모신다는 거는 저도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있어봤지만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워요. 네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요양병원에 모시고 가게 되면 월 그 병원비가 150만 원에서 한 170, 80만 원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저희 형제는 그래도 4형제가 되니까 나누기 해서 내니까 각자 부담이 없지만 요즘 자녀들은 한 명 잘해야 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 자녀가 150만 원, 60만 원 되는 돈을 부담하기에는 절대 쉽지 않고요. 이것도 나라에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워낙 큰 비용이라서 크게 줄어들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진단비도 받고 지금 네. 이게 중증일 때 네.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생활비가 100만 원씩 나올 수가 있는 네. 거죠. 자, 근데 왜 제가 이게 그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가 좋냐라고 하면 네. 제가 비교를 해보면 암, 치매를 비교해봤어요. 오, 물론 치매는 10명 중에 현재 통계로는 10명 중에 1명, 10%에서 한 11% 정도 된다고 하고 암은 35%까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암은 치료가 지금 계속 나와서 또 요즘 표적 항암 치료라는 그 또 좋은 방법이 나와서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완치가 되고 나서 내가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물론 100% 안 걸리진 않지만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완치라는 단어죠. 예. 그런데 치매는 완치라는 단어가 없고요. 예. 일단 내가 경증이라는 치매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빠지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계속 진행되기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거꾸로 완치, 돌아오고 좋아지고 이건 없다는 거죠. 오. 그래서 그게 치매가 무서운 거고요. 그것을 내가 우리 자녀에게 더 안타까운 것은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냥 병원에 있고 그냥 해맑은 모습으로 그냥 사고를 쳐도 해맑은 얼굴로 치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야단을 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는 가족들이죠. 자녀거든요. 자녀밖에 없는데 예. 그 자녀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것이 사실은 치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치매 적금을 들었어. 그래서 치매를 한 20년 동안 나눠서 열심히 냈는데 한 75쯤 돼갖고 아까 CDR 검사를 했는데 나한테 치매 증후군이 없다면 적금으로 찾아 쓰셔도 손색이 없는데 내가 치매 증후군이 있다면 이 부분을 내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내가 덜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저는 치매 보험이 예. 그러니까 적금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가 치매 보험, 우리 집은 치매 없어, 나하고는 관계 없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면 적금으로 활용하시고 내가 치매에 위험이 있다면 이것을 치매 보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양 두 가지를 내가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치매 보험을 받기 시작하면 3년 갱신형이냐, 그러니까 3년 동안 지금 왜냐하면 치매로 걸리고 네. 왜 1년만 있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3년 보증하면 3년, 5년 보증하면 5년 보증. 이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돌아가셔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대 5년까지 하면 1년밖에 치매 보험을 못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나머지 4년은 자녀가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치매가 정말 12분마다 한 명씩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현재 통계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또 많이 늘어나죠.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매가 보통 75에서 8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거 주시하시고 통계 자체는 남자도 보험료가 좀 높고 통계 자체에서는 여자가 훨씬 발병률이 높은 걸로 나오니까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젊을 땐 나하고 치매 관계 없어라고 해서 65세까지 있어봤어요, 치매를. 근데 사실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65세세요. 근데 65세가 넘어버리면 안타까운 게 월 생활비가 아까 100만 원 들였다는 게 5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환급률 자체도 오히려 65세는 4만 1,000원, 50만 원씩밖에 안 받는데 내가 해약하고 다 납입하고 났을 때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한 850. 요 정도를 손해를 보게 돼요. 1,500만 원 정도가 150 정도가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너무 들어가면 가입하게 되면 정말 치매의 목적밖에는 없고 조금 일찍 가입하면 적금도 되고 치매도 되고 이 부분을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치매보험을 가지고 손해보험이 좋은가, 생명보험이 좋은가 이건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20년을 내는데 혹시라도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손해보험사에서는 해약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치매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생명보험은 이 치매 진단비가 주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이라고 해서 내가 낸 보험료의 아까 80%고요. 10년 정도 넘어가면 거의 예. 100%를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혹시 20년을 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내가 낸 돈 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납입을 다 완료하셨다면 적금으로 쓸지 아니면 내가 치매로 쓸지 내가 그것까지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보니까요. 이 책임 준비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또 든든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분이 미리 가입을 좀 시켜드려도 좋을 그것도 것 나쁘지 같다는 않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보험 회사별로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떨까요? 네, 지금 치매 연복리는 생명보험사가 대부분 다 2.5%를 주고 있는데 네. 제가 손해보험사에 그 건강보험에서도 보험료를 꼭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똑같은 생명보험사인데 예. 보험료 차이도 자 A보험사 같은 경우는 남자 40세가 41,000원인데 B보험사에서는 35,000원, C보험사에는 52,000원이나 돼요. 이렇게 다르네요. 월보험료도 차이가 나는데 예. 환급률이 자 B보험사는 35,000원이라고 해서 한 6,000원 싸지만 환급률이 138%밖에 안 돼요. 자, 근데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157%가 되고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한 6,000원 내가 더 내고 오히려 높은 이자를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이런 해지 환급률도 높은 보험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치매보험 적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주셨는데 관심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치매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정력이 있는 분들은 꼭 필요하시고요. 또는 지금 뇌혈관 질환, 즉 당뇨나 고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가정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신 분이 있어요.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모든 걸 삭히시는 분,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화병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꼭 상담해서 여러 보험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능하면 A보험사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적금도 되고 치매보장도 될 수 있어서 이달 말까지만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매 발병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막연히 내 일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대비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게 되더라도 연봉리 평생 2.5%로 최대의 연봉리를 가져가면서도 그런 치매 보험들 가운데서도 해지환급률 가장 높은 보험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게 이번 달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고 하니까 치매 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진옥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 시간에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보험 고민도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는 그 67세 된 은퇴자입니다. 예. 네, 현재 그 당뇨약하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요. 예. 네, 거기다 2년 전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예. 용종도 2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서 예. 건강에 대해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로 보험 권유를 받다 보면 저렴한 것 같아서 가입하고 지인이 와서 또 가입해달라고 해서 예.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이 여러 건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부터는 보험료가 엄청 많이 올라서 매월 보험료가 크게 빠져나가는데 예. 뭐 돈이 부담을 되긴 하지만 부담되는 것보다도 보장이 과연 이렇게 보험료 내는데 보장이 과연 제대로 되는지 궁금하고요. 예. 아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돈 내고 있는데 보장이라도 좀 잘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시청자님 지금 이것저것 가입하시다 보니까 6건이에요. 네, 55만 원이나 내는데 이 돈만큼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릴 거고요. 그럼 네. 지금 특별히 가족력이나 다른 병력은 없으시고요? 부모님이 그 당뇨와 혈압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약을 네. 또 드시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형제들도 네, 저 같이 당뇨와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네, 그럼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67세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AIA 생명에서는 안보험과 건강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DB손의 운전자 보험, 그리고 농협의 안보험과 함께 오렌지 생명의 종신보험, 마지막으로 흥국화재에서 실버 보험까지 가입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올라서 납입하시는 보험료 55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자, 이분은 은퇴를 하셨고요. 지금 전화를 통해서 지인분을 통해서 이것저것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뇨나 혈압약도 복용 중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앞으로 잘 보장받을 수 있는지 상담 원하신다고 합니다. 강진욱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검토를 하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전화를 너무 잘 주셨습니다. 예. 자, 일단 제가 보험 하나하나 가입하신 걸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AIA 생명 꼭 필요한 100세 안보험 같은 경우 10년 갱신형인데 이게 71세에 끝나요. 근데 71세에 끝나면 사실 보험이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다시 보험료가 거의 2배 정도의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항상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면 모든 일반암에서 모든 암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또 생식기암이 제외가 되면서 남성 생식기암은 2천만 원이 아니라 400밖에 안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해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건강보험 요것도 53,810원이나 내고 계시는데 요거는 72세에 끝나요. 자,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질병 입원비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3일초가 1일당 5만 원인데 사실은 입원하면 그렇게 요즘은 다 1일당도 비싸고 또 3일초가 1인데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보험료 대비 또 72세 되면 또 이거보다 또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과감하게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것도 해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DB손해보험의 참 좋은 운전자 보험 이거는 87세 20년 갱 그러니까 중요한 게 60세 넘으신 분들이 10년 갱신형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애매해져요. 이상하게 70대 요 정도에서 끝나버리면 정말 애매해서 다시 보험료가 2배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갱신형으로 하시되 20년 이상 되는 갱신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 20년 갱신형 자 87세라서 요건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농협손해보험의 시니어 안보험 이거 역시 71세에 끝납니다. 이것도 적지 않습니다. 56,000원이고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인데 여기도 남성 생식기암은 600만 원밖에 안 주게끔 그렇게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과감하게 해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보험료가 올랐나 봤더니 바로 이 오렌지 생명의 파워 유니버설 종신보험인데 여기에 보시면 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오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암이 5년 갱신형, 그다음에 유사암 1에서 5종, 입원비, 수술비 이런 것들이 5년 갱신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암의 그 진폭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또 여기에 안타까운 거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자체도 안 들어있어요. 즉 모든 보험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암보험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혈관 질환이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흥국화재의 다이렉트 실버 보험이 26,100원 드셨는데 이게 80세 보장이라서 여기에는 불필요한 보장들이 좀 있어요. 상해 입원 위로금이라고 해서 91일 이상 입원했을 때 돈이 나오는 입원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입원하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중요한 뭐 가족 일상생활 배상이라든지 상해 의료비라든지 몇 가지 특약만 유지하시면 지금 26,000원짜리를 22,100원에 줄이시고요. 오렌지 생명도 갱신형을 제가 싹 뺐어요. 그랬더니 33만 원짜리가 18만 4천 원으로 줄었어요. 네.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유병자 실손보험이 지금 한 5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급하진 않지만 조금 이제 내 몸이 좀 불편해서 건강검진을 좀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병원 가시기 전에 가입을 하시고요. 제가 손해보험사로 2개로 나눠서 지금 가입을 했는데 제가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일반암을 제가 2개를 해지하면서 4천을 줄이면서 3,100만 원으로 좀 줄여놨는데 그 대신 4대 유사암이 1,400만 원으로 늘었고요. 남성 생식기암도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하나는 뇌졸중이 1,000만 원이 됐고요. 뇌혈관이 지금 800만 원까지 들어가 있고요. 허혈성 진단비도 지금 800 들어가면서 급성 심근경색도 1,000만 원 들어갔어요. 즉 혈관 관련 진단비가 들어가 있고요. 수술비가 지금 아까 우리 김정덕 전문가님 오늘 나온 111대 했는데 저는 네. 일단 그 전에 많은 106대 질병 수술비로 좀 넣어서 또 하나는 연세 드신 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절 진단비거든요. 골절 진단비와 골절 수술비, 그다음에 5대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이런 거. 그다음에 입원비라고 하면 질병 중환자실 입원비 같은 경우는 하루만 입원해도 10만 원을 주는데 정말 몇백 원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봤더니 지금 54만 8천 원 내고 계신 게 한 45만
9천 원 정도로 줄었지만 보장은 좀 많이 늘려놨어요.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설명은 조금 방송 끝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너무 연락 잘 주셨어요. 네네. 연락 안 주셨으면요 억울하게 큰 돈만 내실 뻔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 3건 정리하시고 일부 조금 조정을 하시고요. 실비 네. 따로 그리고 건강보장보험을 저희가 만기랑 보장을 다 넓혀드린 거예요. 그럼 네, 보험료는 10만 원 가까이 줄어들고 내 보장은 훨씬 그러네. 넓어진 거니까 만족하실 것 네. 같습니다. 생각해 아, 보세요. 예, 만족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크게 가져가는 솔루션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번호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